안녕하세요. 김준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26년 8월 3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부분 양도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혜택 폐지,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축소, 65세 이상자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시 양도세 감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요건과 더불어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 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것만으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상생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특히 17년 8월 1일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연 2%, 최소 6%에서 30%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연 4%, 최소 12%에서 최대 40%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요건만 맞는다면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개정세법 이전에는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택 취득 이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하며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실제 개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중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의 경우 취득 당시 존재하는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더라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택 취득 이후에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직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 있어 실무적으로 혼동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현 정권 들어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를 주는 상생임대주택 제도가 실거주 중심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아 폐지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혜택들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7년 1월 1일 기준 상생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해야만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임대차 계약이 21년 3월 3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종료된 뒤 상생임대차 계약을 23년 3월 3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한 경우 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생임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27년 1월 1일 기준 상생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주택은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됩니다. 26년 8월 20일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실거주 유예 제도는 26년 말까지만 시행 예정이라 2027년 이후에도 상생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매물이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매수인이 무주택자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 상생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지정하는 날짜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실거주 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 실무에서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생임대 주택을 적용받는 경우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세부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였고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실거주하지 못한 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2027년 양도하는 경우, 28년 양도하는 경우, 29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12억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2028년부터는 양도 차익이 전부 과세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보유 연 1%로 변경되면서 세액 약 3억 7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2029년부터는 해당 주택의 미거주 시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전부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약 4억 원이 넘게 발생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2027년까지 매도하지 못한다면 약 4억 원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 세를 내보내고 상생임대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매도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전세보증금 상환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가 미거주 상생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기한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점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기한이 3년 내 양도였습니다만 개정세법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기한이 2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시기는 26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2028년까지 고령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수도권 외 지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27년까지 양도세 50%, 2028년까지 양도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위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자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이어야 하며 직계 비속과 같은 친족,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이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 이전과 함께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위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고가주택을 5년 보유, 5년 거주한 뒤 양도차익 20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27년, 28년, 29년에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양도세 50%를 감면해 주어 세액이 약 1억 7천만 원, 2028년부터는 양도세 30%를 감면해 주어 세액이 약 2억 4천만 원, 2029년부터는 지방이전 혜택이 사라져 양도소득세 약 3억 5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세금 감면 효과는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만 서울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경우 자녀가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의료, 교통 요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세제 혜택을 통해 27년까지, 늦어도 2028년까지는 지방 이전을 유도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만을 노리고 지방으로 위장 전입한 뒤 실제로는 자녀 세대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지방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없이 이를 악용한 사례만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 후 6개월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았거나 비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양도 후 5년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에 세대원이 재매수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과 함께 이자 상당액을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하는 요건 자체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쉬울 수 있으나 전입만 해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러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027년 세제 개편안 중 상생임대주택 혜택 폐지,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이주택, 기한 축소, 고령자 지방이전 감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제 개편이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세제 혜택만 누리는 것을 막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여부와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적용 가능한 특례기한이 다르고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나 조정대상 신규 지정 여부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가 남아있어 실제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는 이런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지방이전 감면 대상이 되는지 등 세금 측면을 함께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